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키워드가 바로 이제 지금 방금 이름 언급하셨던 김건희 씨입니다. 네. 네. 총선 끝나면 좀 이제 얼굴 좀 드러낼 것 같기도 한데 네. 일단 아직도 이제 짚고 중인 것 같아요. 네. 자, 김건희 씨는 원희룡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네. 요거는 가장 최근 보도기 때문에 이제 기억은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요. 오늘 한번 다시 압축적으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요. 이영희라는 무형문화재가 있죠. 이제 국내에 있는 무형문화재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으시고 무형문화재의 거의 좌장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2023년 4월 달에 김건희 씨가 이제 상춘제로 이 무형문화재 10분을 초청을 해서 같이 오찬을 했습니다. 그 오찬을 할 때 항상 김건희 씨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좌장으로서 이 모임을 주재했던 분이 바로 방금 전에 사진에 나온 이형희 선생님이에요. 이형희 씨. 자, 이분이 옆에 앉아서 뭔가 얘기를 했어요. 네. 뭔가 얘기를 했고 민원을 상담을 했는데 그게 바로 해결이 됩니다. 네. 어떻게 해결되냐? 시행령을 바꿔서 해결돼요. 네. 근데 저희한테 이제 제보가 왔을 때는 이게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서 해결된 것까지 이분도 몰랐어요, 제보자가.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 땅이 있는데 이게 그린벨트에 묶여져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걸 이제 문화재청에다가 기증을 하면서 이제 무형문화재를 이제 그 기능을 전수하기 위한 그 국가 전수교육관을 줘달라라고 했는데 이제 이 그린벨트 때문에 사업이 진척이 안 됐거든요. 이걸 이제 2024년 4월 달에 상춘제에 가서 이제 오찬을 하면서 김건희 씨한테 얘기를 했더니 김건희 씨가 이걸 단숨에 풀어줬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국가무형문화재 이영희 선생이요. 가야금 보유자입니다. 국가문화재. 그런데 지난 4월 4일 김건희가 청와대 상춘제로 초대를 했어요. 예. 그 자리에서 연회가 끝나고 두 분, 이영희 선생이 민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영희 선생이 개인 땅을, 성남에 있는 땅을 문화재청에 기증을 했는데 작년에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보유하는 땅을 문화재청에 기증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 그렇죠. 예.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게 약 1700평 5400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걸 건희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건희가 비서를 그 자리에서 부르더니 뭐라 했다는 거예요. 네. 뭐라 했다라는 건 그것의 처리를 지시했겠죠. 그런데 4일 후에 문화재청에서 국토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러한 것이 곧 그린벨트 지정을 해제한다라고 했다. 너무 고맙다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기 그 이영희 선생님이 그 문화재청에 기증한 땅 그린벨트 해제를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계속 그 땅은 문화재청에 기증을 하지만 계속 그 땅을 가지고 뭘 좀 하시려고 했던 모양이죠? 자기 기념관을 만드는 거죠. 문화재청에 기증하는 대신에 그린벨트를 해줘서 거기에 본인이 기념관을 만들려고 했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린벨트에서 그게 해제가 되면 공시지가랄까 시가든 뭐든 많은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변동이 있는데 이제 이영희 선생님이 그 문화재청에 기증을 했으니까 그 지가가 상승한 것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이익은 본인이 직접 이걸 물론 본인의 이익은 없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에서는 그렇죠. 그린벨트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게 경제적 누가 이익을 보냐 이것보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린벨트로 제한하는 것에 공공의 목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벨트로 묶어두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 상춘제에서는 뭐 무슨 행사가 있었다고 상춘제에는 무형문화재만 한 10여 분을 초대했습니다. 그건 뭐 뉴스에도 많이 났고 했으니까. 김건희 씨가 주재한 행사에 예,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가 그리고 이영희 씨하고 바로 이렇게 옆자리에 앉은 것도 뉴스 사진으로도 보도가 됐고. 이제 김건희 씨가 초청한 자리 바로 옆쪽에 있으면서 이제 본인의 민원을 얘기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상춘제 모임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문화재청 고위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선생님 덕분에 방금 전에 국토부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모든 문제가 다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라고 전화를 받았다는 거죠. 네. 예, 그 내용까지 한번 연속해서 들어보죠. 그럴까요? 네. 그렇다고 3, 4일 만에 벨트가 해제되거나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곧 해제된다라는 것을 국토부 원희룡 장관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영희 선생이 여기서 아까 문화재청으로부터 연락받았다. 문화재청으로도 연락을 받고 문화재청에서는 국토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국토부로부터 연락받았다.
문화재청은 국토부에서 연락을 받고 국토부 문화재청은 이영희 선생에게 너무 고맙다. 이게 그린벨트가 지정된 상태에서 200억인지 모르지만 작년에 이영희 선생 문화재청에 200억대의 땅을 기증했다라는 게 뉴스에 많이 났었어요. 문화재청도 이영희 선생에게 무슨 담당자 정도가 연락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상당히 문화재청에 하여튼 청장이거나 혹은 차장이거나 정도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원희룡 장관이 이 얘기까지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원희룡 장관 얘기를 하면서 이제 했다는 거죠. 곧 정리가 된다고 통보를 받았다. 이런 농단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김건희 씨한테 이제 민원하고 난 바로 다다음 날쯤에 이제 그 원희룡 장관으로부터 그린벨트 민원 해제 통보를 이제 문화재청 관계자가 듣고 이영희 선생님한테 기뻐서 전달을 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 제보를 받은 게 이제 5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 씨가 이제 상춘제 그 모임 주재하고 난 합체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기였는데 이제 이 제보를 받은 뒤에 이제 계속해서 저희는 워치를 했죠. 네. 요 땅이 그린벨트가 언제 풀리나. 근데 계속 이제 얘기하다가 5월 1월 달에 이제 갑자기 이제 문화재청에서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는데 문화재청 보도 자료에 그 갑자기 문화재청이 이제 그 국가전수교육관을 이영희 땅이 기증한 토지에다가 짓는다라고 이 보도 자료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지 그린벨트도 해제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계속 관보 같은 거 열심히 보고 성남시청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됐다는 얘기는 없었고 심지어 성남시청 공무원들도 그린벨트 해제된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린벨트를 푼 게 아니고 그린벨트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그린벨트 안에 국가전수교육관을 지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이제 뒤늦게 알았던 거죠. 여기 이제 그거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네. 여기 보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을 개발제한구역에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라고 네. 많은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게 아니고 그린벨트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 시설 중에 하나로 전수교육 시설을 추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를 이제 저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않은 사람은 거기 지을 수 있게 됐어요라는 그냥 말만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듣는 거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행령이 개정된 날짜가 이제 보시면 8월 1일. 8월 1일로 돼 있죠. 8월 1일.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상춘제 모임이 있고 민원을 하고 난 한 4개월 후쯤에 네. 시행령이 개정이 된 겁니다. 장관은 원희룡입니다. 원희룡이고요. 그런데 이 시행령을 개정하기 전에 이제 입법 예고를 하게 돼 있죠. 예, 입법 예고는 5월 17일 날 입법 예고를 네. 합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를 하면서 이제 그 첨부 파일들이 붙어 있죠. 네. 예, 이제 시행령 개정문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시행령 개정문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문이 언제 작성이 됐냐라고 저희가 파일을 한번 다운받아서 열어봤어요. 네. 문서 정보를 열어보니까 네. 작성일 시가 5월 1일입니다. 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결재가 난 날이 5월 1일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국토부의 이제 그 녹색 도시과거든요. 이 주무과가 녹색 도시과 실무자들이 검토를 해서 시행령 개정안을 이제 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장관이 결재한 날짜가 5월 1일이니까 네. 실무자들한테 그 시행령 개정 검토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간 건 훨씬 그 이전일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상충제 모임 직후에 급박하게 이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작업이 들어간 걸로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린벨트를 개개 토지를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는 건 항상 이제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좀 스무스하게 이제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그냥 시행령을 보죠. 시행령 별표에다가 그린벨트 안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시설 중에 하나 살짝 끼워 놓으면 되겠다. 네. 국가전수교육관을. 이제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타임라인을 한번 볼게요. 네. 처음에 김건희, 이영희 두 사람이 상춘제에서 점심을 같이 합니다. 날짜는 2023년 4월 4일이죠. 네. 그리고 그린벨트 곧 해제된다라는 연락을 4월 8일에 받게 됩니다. 네. 입법 예고가 5월 17일에 이루어지고요. 8월 1일에 그린벨트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이 2024년 1월 초에 1월 5일 날 전수교육관 건립이 추진된다라는 보도자료가 배포됐습니다. 그러면
이 나흘 걸린 시간, 이게 좀 놀랍다는 거죠. 나흘 만에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 그린벨트 해제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거죠. 해제된다는 통보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장관 결재가 적어도 4월 8일에서 5월 한 1일 사이에 이루어진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의심하고 있죠. 근데 사실상 김건희 씨의 민원을 받아가지고 원희룡이 이제 시행령을 개정을 했다. 특정한 개인을 위해서 맞춤형 시행령 개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신중히 검토돼야 될 시행령이 김건희 씨의 그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 막 고쳐지는 거죠. 네. 예. 자, 그래서 원희룡 후보, 지난 선거 과정에서 원희룡 후보를 몇 번이나 찾아가가지고 이걸 물어봤는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막 그 몸싸움 벌이고 하던 그 모습만 기억하실 텐데, 그 전에도 한 번 더 있었죠. 예. 네, 원희룡 후보가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을 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지금 한번 보시죠. 개발 제한도 특례시설이라는 시행령으로 죄송한데 나중에 좀 해주시면 될까요? 제가 아니 취재를 아니 장관이 스스로 결정 사항들을 기억을 그거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른 행사 중이니까 다른 행사 중이니까 취재 방향 완료를 수시고 아니 김건희 씨하고 통화했어요. 왜 취재를 방해하는 거야? 아니 신사적으로 합시다. 아니 본인이 결정한 사람들을 기억을 못한다는 게 맞는 거예요. 시행령을 더군다나 개정을 했는데 방해되니까 아니 시행령 개정을 장관이 결정을 해놓고 본인이 기억을 못한다고 하면 이게 무슨 생각으로 장관이 기억을 거예요? 네. 참 이게 원희룡 후보가 당시에 기억나지 않는다, 잘 모릅니다 하고 나서부터는 저희만 나타나면 도망 다녀요. 저희가 3번을 만났는데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예, 이제 본인이 이제 시행령을 이제 개정했냐고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했거든요. 불과 1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장관으로 있으면서 글쎄요, 그 1년 전에 있었던 시행령 개정이 그렇게 많이 있는 일도 아닐 텐데 그걸 기억을 못 한다. 그러면 뭐 시행령 개정 결재는 뭐 그냥 눈 감고 하는 겁니까?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저런 사람이 국정 최고 책임자의 비서실장이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건 저 기억이 안 난다는 저 말도 안 되는 저런 해명, 지금 똑같은 식으로 해서 네. 우리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동일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저것도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됩니다. 네.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내용 때문에, 발언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태죠. 성남시장 재직 때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지는 몰랐다. 근데 저거는 실질적으로 모를 수도 있긴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시점상 저거는 이제 2021년 발언이긴 하지만 본인이 성남시장 재직할 때면 이제 2014년 고무렵이죠. 2014년에서 2017년 예, 벌써 한 7, 8년 정도 지난 일이란 말이에요. 예. 성남시의 그 공무원도 아니고 성남시 산하기관의 처장급 공무원이에요. 네. 예, 이런 사람들 뭐 여러 명이서 이제 어울려서 만나서 뭐 같이 밥 먹고 인사를 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 기억을 못 할 수는 있죠. 이런 거는. 그런데 이 불과 1년 전에 자신이 시행령 개정에 결재를 해놓고 이걸 기억을 못 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이 선거법 위반으로 계속 지금 공판을 받고 있는데 가장 큰 쟁점은 지금 이 몰랐다라는 발언을 이제 인터뷰 중에 이제 즉흥적 발언이고 그래서 이걸 선거법상 공표에 뭐 해당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검찰에서는 이걸 공표가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단순한 뭐 이제 의견 표명 이런 것이 아니고 맥락상 어떤 비리와 연결되는 핵심 혐의를 이제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네. 있어요. 근데 이 동일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얘기를 한다면은 원희룡 지사도 이건 무조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해야 되죠. 분명히 저하고 인터뷰 중에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돌발적으로 얘기했다고 보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주관적인 자신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결국 그 김건희의 민원을 받아가지고 시행령을 고쳤다라고 한다면 이건 국정을 농단한 겁니다. 네. 그 국정을 농단한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어디서도 나서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또 직접 고발장을 작성을 해서 접수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똑같은 잣대로 보면은 원희룡 후보는 당연히 기소가 돼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이제 원희룡이 뭐 저희도 이제 다른 보도를 준비하다가 원희룡 오늘 좀 이제 발표가 될 걸로 보고 오늘이나 내일 좀 발표가 되기 전에 우리가 좀 이걸 좀 시민들한테 좀 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동안 보도했던 내용 이게 뭐 몇 년에 걸쳐서 보도했던 거라서 또 조각조각 또 기억이 또 나는 분들도 있을 테고 해서 이거를 좀 망라해서 이 세 가지 사안 뭐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은 요거 세 가지 사안만큼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는 좀 부적합한 거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제가 오늘 보도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희룡 비서실장은 오늘 이 방송을 보면은 알겠지만은 왜 루는 하고 많은 후보 가운데서 하필이면 이번 선거에 나가서 떨어진 그것도 야당 대표를 상대로 그 여러 가지 그 무리수를 일으켰던 그래서 서로 원만한 그 대화 관계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이 원희룡 후보를 원희룡 전 장관을 왜 이렇게 옆에 두고 싶어 하는지가 어느 정도 설명이 좀 됐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두고는 싶지만 원희룡 카드를 지금 선뜻 지금 언론에 지금 공표하지 못하는 또 그 고민도 오늘 저희 방송을 보면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지금 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저 부분은 뭐 비록 낙선이 되었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2년 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제 지방선거 때도 이제 원희룡 지사가 아까 이제 우리 신천지 이영수 뭐 이런 분들처럼 이렇게 뭐 조직을 동원하는 선거 때마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이건 그냥 또 탄핵 사유로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2년 후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원희룡은 뭐 일단 좀 대통령실에서는 좀 이렇게 분리하는 게 좀 전략적으로 그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좀 오비락 같은 느낌도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관섭 비서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도 그 사람이 지금 비서실장 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비서실장 자리를 내놓고 물러난 게 사실 선거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비서실장이 뭐 잘못했나요? 그렇죠. 공천을 비서실장이 했습니까? 네, 더군다나 이제 김건희 씨 그 전화 한 통에 이 시행령까지 뜯어 고치는 사람이 이제는 아예 대통령실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서 김건희 씨가 또 어떤 국정농단을 저지를지 뭐 지금 더 그 위험성들을 좀 키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굳이 이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희룡을 비서실장으로 기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뭐 사실은 뭐 그냥 섭을 지고 그냥 불길로 이제 뛰어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뭐 굳이 막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탄핵으로 본인이 탄핵 열차를 조기 승선하겠다고 얘기한다면
뭐 때가 되면 없을 것 뭐 같습니다. 탈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네. 지금 원희룡과 같이 지금 불 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